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티어의 심리내적 경험 모델을 전번 시간에 봤고요. 그 중에서 경험적 치료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티어는 인간의 감정 가운데 우리가 상담에서 주로 다루는 감정들은 상처의 감정, 분노의 감정, 슬픔과 억울함, 실망감 이런 감정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런 감정들은 대부분 우리의 무의식 안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서 현재의 상황이나 또 가족의 관계 안에서도 그냥 자동 반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기 기대나 실망감에서 오는 반응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통찰한다면 가족 관계에서 얻은 상처나 분노를 또 새롭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 상처나 분노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엉킨 감정을 푸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이 되어져요. 먼저 우리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 치료자는 자신의 내적 외적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자가 심리적인 안정감과 불안이라든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든가 이러면 좀 내담자를 만나는데 부담이 되겠죠. 외적으로는 상담실에 환경을 이제 말하겠죠. 의자나 차나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치료자는 내담자와 신뢰 관계를 위한 라포 형성이 이제 중요합니다. 라포 형성.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담자가 오실 때 힘든 점은 없었는지 우리가 상담하기 전에 주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좀 수용해 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대화를 통해서 내담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치료자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질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또 내담자의 기대나 변화의 가능성, 희망이 보이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담이 종결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상담을 종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원하는 것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기적 질문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다 해결된 상황이라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해보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또 내담자의 현재 문제나 호소를 듣고 상담자는 문제를 좀 더 이렇게 열망 차원으로 건드려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담자의 문제가 확대되어서 문제 속으로만 계속 빠져들기가 쉬운데 그럴 때 대처 방식도 물어보게 되고 또 내담자의 사고체계, 감정체계, 기대 이런 우리 내적 경험 모델 앞에서 배운 이런 것들을 탐색도 해보고 또 내담자의 현 상황과 가치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문제가 내담자에게 오히려 변화의 기회이고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또 부정적인 감정이나 호소 속에는 진짜 내담자의 어떤 원함이라든가 열망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더 내담자의 심리 내면에 있는 열망 차원을 건드려주면서 좀 이렇게 목표로 이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의 전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사정을 해야겠죠. 이렇게 사정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의사소통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것인지 외적인 시부모나 시댁 이런 환경에 의한 것인지 또는 내담자의 어떤 자아 존중감의 문제인지 가족 안에서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사정을 할 때 이제 내담자의 대처 방식 우리 역기능적인 대처 유형이 해유형, 비난형 또는 초이성형, 산만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도하는 방식들이 무엇인지 문제에 대한 내담자의 변화의 동기나 의지가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면서 상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진척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자세히 보면은 내담자의 변화에 그 의지나 동기가 상당히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유능한 상담자는 그런 변화의 동기들을 일깨워 주는 거, 변화할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때로는 직면도 하고 이런 동기를 이끌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내담자의 현재의 상황이 정말 그 이혼 위기의 상황인지 또는 이제 이혼으로 인한 혼자 삶에 대한 그런 막막함, 생존의 어려움 이런 것들인지 또는 가족 외에 직장에서의 어떤 그 소외감이라든가 어떤 스트레스 요인, 압박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보게 되고 가족의 관계성, 의사소통 방식이라든가 가족 안에서의 규칙, 또 내담자가 기대했던 것, 열망 차원, 자존감 수준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자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내담자와 함께 결정하고 가족들의 변화 의지와 동기를 확인하고 또 치료자의 역할도 분명히 이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의 초점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의 자녀의 문제로 왔는데 먼저 부부 상담에다 초점을 둔다든가 또는 이제 부부 상담을 하다가도 내담자의 과거의 뭐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개인 상담을 또 하기도 합니다. 부인 따로 남편 따로 또는 남편 아내 함께하는 부부 상담 또는 이제 자녀와 함께 동반한 가족 상담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내담자와 그 변화에 대한 동기나 또 의지 이런 것도 탐색을 하면서 먼저 치료의 초점을 부부 관계성에서 초점을 둬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는 개인 내면의 과거에 미해결된 온 가족의 문제들에 초점을 둬야 될 것인지 또는 그런 것들을 함께 둘이 부부 상담에서 같이 다룰 것인지 이렇게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함께 결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담자나 내담자 가족의 장점을 한 개 이상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내담자의 내적인 요인, 뭐 외적인 장점, 강점, 또 변화를 하고는 싶은데 변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방해물들, 심리적인 요인들인지 관계성에서 또는 자기의 의지 부족인지 뭐 결정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고요. 치료자는 상담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희망을 부여하며 종결을 하게 됩니다.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요. 즉 오늘 상담에서 좀 어떠셨나요? 어떤 생각을 좀 더 하시게 되셨나요? 이런 것들 또는 소감 이런 것들을 묻는 것도 좋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또 치료자가 피드백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상담에서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뭐 이런 문제들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가족 과정의 생활에서 모든 가족들이 직면하고 가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라고 좀 더 이렇게 보편성으로 해석해 줄 수 있고 또 본인이 갖는 그런 감정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한 대처하는 방식들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담을 약속하며 우리가 이제 과제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과제를 줄 때는 초기에는 그냥 관찰형 과제라든가 관찰형 행동을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사고하고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과제들이 이제 좋을 수 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과정. 기능적인 가족들은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감이 있어서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빠나 엄마가 그냥 큰 소리로 아이들을 기대치 않게 그냥 확 이렇게 분노가 막 올라오고 이럴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불안을 굉장히 유발하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불안을 유발자로 이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능적인 가족들은 상당히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죠. 갑자기 그냥 뭐가 확 튀어나와서 예상치 않게 이런 두려움에 떨고 막 이러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정서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그렇죠.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신들의 역할을 잘 해낼 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서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또 각자의 욕구나 원함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로 표현해도 된다. 표출해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되어져 가는 과정이 이제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한 가족은 어떻습니까?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건강한 가족은. 역기능적인 가족보다. 예. 대화하는 방식들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냥 뭐 막 큰 소리로 명령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생각과 감정들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좀 자기의 생각,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이렇게 활발하게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가 되어지는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가족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얘기를 혼자 따다닥 해버리고 이렇게 해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일방적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자녀들은 불공평하고 억울하다는 느낌을 갖지만 그냥 뭐 부모니까 엄마니까 라고 하면서 위장을 하고 억압을 하고 괜찮은 척 이렇게 우리는 가짜 자아로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런 관계 속에서 억압된 분노나 상처나 두려움이나 좌절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나름대로 지속적인 생존의 방식을 터득하게 되죠. 이제 엄마가 저런 말 하면 아예 그냥 그런 척하고 회피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또는 이제 아예 이제 엄마하고는 상종을 말해야지 뭐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아예 아빠하고는 단절을 해버릴 거야. 이렇게 단절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가족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연결감을 느끼지 못하고 소외됨, 무시당함, 존중받지 못함 이런 느낌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되어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신체적인 증상으로까지 이제 나타납니다. 신체적인 증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 가족들은 전문가를 찾고 변화를 원하지만 그 가족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 몇십 년간의 그 항상성이 쉽게 깨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각자 나름대로의 생존의 방식이었고 또 아이를 훈육하기 위한 엄마의 나름대로의 자기의 방식이었고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각자 자기 자신의 그 인식의 변화부터 내가 이렇게 말하고 소리 지르고 고함 칠 때 아이는 상당히 두려움에 떨 수도 있겠구나. 다른 사람의 감정도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것들, 영향력들을 서로 알아차린다면 가족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의 방식들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죠. 자, 사티어는 이렇게 변화란 개인 내면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현 시점에서 잘 알아차림으로 자기 통찰과 또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사고가 변화하면 감정에 영향을 주고 또 감정이 변화가 되어지면 사고나 행동에도 영향을 주죠. 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틀려지고 또 감정 차원도 틀려집니다. 그래서 모든 상담에서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 사고, 감정, 행동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공을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전기열을 한다 그러는데 세 개의 공을 자유롭게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가 뭐라고요? 사고, 감정, 행동.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아주 유기적으로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고를 먼저 다루든 행동을 다루든 감정을 다루든 어떤 것을 다루든 이 세 가지는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그 대처 방식이나 반응 양식들을 우리가 교육과 학습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들을 굉장히 그 연약한 상처받기 쉽고 또 자기 방어로 이렇게 저항하기 쉽고 또 가족들의 그 항상성이 깨질 때 그 긴장 고조가 되어지고 가족들이 오히려 새로운 방식을 아직 모를 때는 무기력에 이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그러한 그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초기, 중기, 이렇게 말기로 나누면서 굉장한 그 지지와 아주 작은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한 성공 경험이라든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는지, 왜 그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그 지지와 칭찬을 잘 하시면서 상담자가 내담자 가족들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지지와 가능성, 동기부여를 잘하고 희망을 보여줘야 결국 어때요? 상담에 지속적으로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먼저 초기 과정을 보겠습니다. 초기 과정. 초기에는 우리가 이 로우션은 초기, 중기, 말기로 치료 과정을 나눴는데, 준비 단계로 클라이언트와 또 가족들, 상담자와 접촉이 이루어지죠. 문제나 또는 이제 서로 그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기와 희망을 갖고 반영해 주는 거. 우리 나중에 이제 수업에서 뭐 이마고 부부치료 같은 거 할 때 상대방이 말한 것을 그대로 다시 되돌려주는 이 반영하기 기법을 아주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명료하기, 말의 내용을 좀 더 명료하게 다시 한번 되물어 주기도 하고, 해석하기, 자각을 촉진하기, 심리 내적 과정을 촉진하기, 탐색하기, 가족을 조각하기. 가족 조각하는 방법이 뒤에서 또 나옵니다. 문제 상황들을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조각가가 되어서 이렇게 세워보는 것을 말해요. 자, 중기 단계에서는 변화 단계로 이제 개입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자가 개입을 해서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역기능적으로 지각을, 우리가 사고 체계를 말해요. 지각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 가정에서 그 역할을 이제 아내가 가사나 모든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자기는 돈만 벌어주면 가정이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고 체계가 이렇게 딱 있는 사람들 있죠. 특히 이제 그 아내가 굉장히 그 우울증으로 너무 과다 업무로 힘들어하는 여성이었는데, 그 남편이 자기는 이제 가정에서 자기는 그런 것만 배웠다는 거죠. 사회화되어서 돈만 많이 이렇게 벌어다 주고 이러면은 가정이 다 굴러가는 줄 알았는데, 부인이 그냥 이렇게 우울증이 오고 모든 일에 대해서 놔버리고 막 이러니까 뭐가 있고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상담자를 찾아오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그 성장 과정에서 남자의 역할이란 돈을 잘 버는 것이 중요해. 이것만 사회화가 되었지, 아내를 잘 돌봐주고 아내의 욕구가 무엇이고 내가 가정에서 자상한 아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재반복이 되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념이나 잘못된 신념이나 기대에 도전해 줘야 됩니다. 도전하고 직면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또 새로운 대안을 교육하기, 좋은 그 의사소통 모델이라든가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좋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델화로 보여주기도 하고, 구체화시키기, 행동으로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이런 걸 말합니다. 의사소통 교육하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가족은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 관계하는 방식이나 패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역기능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지되어지고 굴러가고 지속성을 가지고 반복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증상이 나오면, 이제 증세가 이제 막 이렇게 막 나와서 현실 생활이 어렵고 학교를 안 가겠다고 포기하게 되고, 또 부인과 아내, 남편과 아내가 이제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제 촉발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가족 상담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우리 아동들의 그런 그 이상 행동이라든가 정서적인 불안이 공격성으로 나온다든가, 엄마에 대한 분노를 실제 엄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순응적이고 착한 아이지만 또래 집단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무차별적인 분노로 엄마에게 쌓였던 그런 분노가 폭발적으로 억압되어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이제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기 단계까지 이렇게 개입을 통해서 이제 가족들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런 개입 기법들을 활용을 한다라면, 말기에서는 실제 이제 변화된 것들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변화 유지를 위한 단계로 실제를 지도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부각시켜주고 강화시켜주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아빠가 가정에서 좀 더 이렇게 가정에서 자상하게 가사일을 도와주고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처음에 몇 번은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실제 가정 안에서 하나의 역할로 딱 자리를 잡기까지는 거의 3 내지 6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천천히 하나하나 구체적인 행동들을 시도해보고 또 말로 이렇게 표현해보고, 어떤 아빠는 자기 아내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는 뭐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왜 하냐고, 아내도 그거 다 아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아주 너무 의사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절제하는 그런 아빠가 계셨어요. 또 자기 자녀들에게도 강하게만 키워야 되지 자녀를 감싸주고 뭐 사랑한다 이렇게 애정을 막 표현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또 이런 신념이 있는 아빠들이 우리 한국에는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아버지들이 사고 체계가 좀 더 자기 신념이나 같이 이런 사고 체계가 좀 도전을 받아서 변화되어지면 아주 정말 의식적인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관계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실제 이제 그런 행동을 가정에서의 가사일을 도와주는 것,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의사와 지지, 사랑한다. 우리 아들 뭐 아주 믿고 있다. 너를 믿고 있어. 너가 잘 할 거야. 이런 기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주로 이제 못하는 것만 지적을 한다든가, 비난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상처를 우리가 많이 받게 되고, 또 그것이 그대로 내변화되어서 나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변화 유지를 위한 단계로 지속적으로 그 변화된 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화시켜주면서 이제 충분히 되어졌다고 할 때 이제 종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치료자의 역할과 이제 또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치료자는 인간의 본성의 감정,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순간, 과거의 사건들을 지금 현재 이 순간 여기 상담실로 가져와서 상담에서 지금 억압된, 그때는 알지 못했던 억울함, 분노 이런 감정들을 충분히 재경험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그 감정이 내가 이제 나의 감정이고 내가 그런 감정을 갖게 표출하는 것도 내 책임이라는 거. 그래서 인간이 심리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또 잘 되고 싶어하는 내적인 긍정적인 힘이 누구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이나 능력이나 원함, 이런 것들을 더 개입을 할 때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가족이라는 우리가 이제 이 체계 안에서 개인과 가족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족 안에서 너무 희생을 해버리고 자기 정체감을 상실해버렸을 때는 그게 이제 나중에는 병리적으로 나올 자기 또 어떤 증세로, 신체화로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개인과 가족이 다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치료자는 어떤 기법보다도 더 중요한 기법은 치료자 자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치료자 자신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치료자 자신의 덕목, 성격, 에너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가족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에 대한 감수성이라든가 또 존중해주는 태도라든가 또 일치적인 어떤 의사소통의 방식이라든가 존중해주는, 우리가 이렇게 물어주고 논의하고
이렇게 합의해가는 이런 과정 태도들을 보여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 상담자의 적극적이고 생기발랄한 모습 자체가 내담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진짜 마음을 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내담자 가족들에게 지지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명료하게 도전적이고 직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기도 하고 자녀에게 또는 부부 관계에서도 이렇게 당신이 이런 말 할 때 너가 느낀 점을 한번 부모님께 아버지께 한번 말씀해 드려보면 어떨까? 이런 상호작용도 우리가 물어보게 되고요. 지금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말로만 표현하지 않고 정서적인, 비언어적인 감정신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접해야 합니다. 치료자는 또 내담자 가족들이 개방하려고 할 때 방어를 줄이고 자발적인 변화를 촉진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그런 자기 방어를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치료자는 내담자 가족들에게 적극적이고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감정들을 부여하도록 모델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티어는 가족들이 아주 절망하고 무기력하고 고통스러운 그 감정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얘기해봤자 뭐 소용없어. 내가 상황을 바꾸기는 어려워. 뭐 이런 남편하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회피도 하고 숨기려고 하다 경우가 많죠.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또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이제 비난하기도 하고 막 소리지기도 하고 또 서로 무관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의 이런 그 비참함과 그 어떤 그 드라마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뭐 불행을 의자에 깔고 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의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불행 자체를 깔고 그냥 일상이 불행한 삶인데도 계속 견디며 참아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표현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불행을 의자에 깔고 산다는 거. 자기가 좀 더 그 불행을 떨쳐내고 어떤 선택지가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선택과 결정의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것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의 비참과 절망 속에서 몇 년을 우리가 견디고 참아내고 갈등의 연속을 반복하고 그야말로 가정이 우리 그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이런 삶을 사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담자 가족들이 자신의 그러한 그 진짜 감정들, 진짜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느꼈어라고 하는 그 외상 충격과 같은 상처들이 다 가족 안에 구성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개방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할 때에 마치 가족들은 그런 그 물고가 확 트이는 것처럼 변화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감동적인 또 그 상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진짜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감해 줄 때에 진짜 치료는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 또 치료자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장 과정의 체험 연습을 강조하고 누구나 다 가족이 더 이렇게 성장한 인간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인 그런 긍정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 당신네 가족들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자원이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아주 좋은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이런 자원이나 능력이나 원함과 통합적인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면서 아주 지지적이고 가족들이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희망 부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자의 역할은 치료자의 역할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수용과 관심으로 가족들이 서로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치료자의 강력한 기법은 치료자 자신도 가족의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어야 하고 가족들과 두려움에 대한 마음을 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진실해야 한다. 치료자는 내담자 가족들이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개방하려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발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그래서 이해받고 공감받을 수 있어야 어때요? 자기 개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두려움에서 자기 방어에서 편안한 감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그래서 감정의 정화를 충분히 누리고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치료자는 내담자 가족에게 굉장히 지지적이어야 된다. 긍정적인 감정들을 부여해 줘야 된다는 거. 치료자는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나오는 가족 조각이라든가 역할극, 신체 접촉, 밧줄 기법. 밧줄 기법은 이제 밧줄로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을 다 묶고 한 사람만 저쪽에 이렇게 세워준다든가, 그럼 이제 세 사람은 아주 친밀하고 한 팀이라면 저쪽 한 사람은 이제 소외된 이런 것들을 밧줄로 보여주는 겁니다. 치료자는 역전의 감정들을 줄이기 위하여 내담자 가족과 개방적으로 감정을 나누는 것이 숨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그래서 치료자는 내담자와 함께 지금 여기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상황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담자에게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치료자의 창의성과 또 재구성 능력이 요구되어진다. 네. 사티에는 이렇게 내담자의 성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내적인 성장을 위하여 치료자의 일치적인 자세와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치료자와 내담자와 평등한 관계로 인간적으로 존중해야 하고 격려와 지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치적인 의사소통 반응으로 변하기 위해서 상담자도 일치적인 의사소통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가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내 자신에 있다는 걸 자각하고 수용하게 하고, 현재 나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과 모든 차원, 기대 차원, 감정, 지각 이런 차원에서 접촉하도록 하고, 내가 한 말, 또 비언어적인 메시지, 행동을 나의 것이다. 내가 선택한 것이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질러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재의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거 인정한 것입니다. 나 전달법이라고 우리 아이메시지 들어보셨죠? 나의 느낌과 상황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하고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한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을 뿐 아니라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말을 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무시당한 느낌이 들지? 이런 말을 들을 때 나는 존중받지 못한 느낌이야. 나는 혼자 소외된 느낌이 들어. 왠지 억울한 느낌이 들어. 이런 것들을 나누도록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 특히 우리 신체적 거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눈높이를 맞추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편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